제사가 끝난 후 며느리 선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정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아버지 산소에 먼저 다녀와야지. 선영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영이 남편 민호의 다리를 잇는 힘껏 발로 찬 것입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름 불러드리며 인사 나눌게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사흘 전부터 김정자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61살의 나이에도 제사 준비는 여전히 정자의 몫이었죠. 시장에 나가 고사리를 한 아름 사고 명태포를 골라 담그고 배를 깎아 대추와 곶감을 정성스럽게 놓아야 했습니다. 손목은 벌써부터 시큰거렸지만 정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또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해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명절 당일 새벽 4시 정자는 어둠 속에서 혼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리는 동안 창밖은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나무를 데치고 전을 부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죠. 6시쯤 되자 며느리 선영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33세 선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선영은 집게를 들고 전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선영의 옆에 서서 나무를 묻혔죠.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손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선영아, 파전은 좀 더 노릇하게 붙여야 해.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자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지만 제사 준비가 급해 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아침 9시가 되자 아들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35살의 민호는 한복을 꺼내 입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선영아, 수고 많으셨어요. 정자는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제사상만 차리면 돼. 제사상은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 앞에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였죠. 민호는 절을 올렸고 선영도 옆에서 함께 절했습니다. 정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보, 잘 계시죠? 아들이 이렇게 컸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상을 차리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고생 많았다. 어서 앉아서 먹어라. 선영은 자리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밥부터 먹자며 숟가락을 들었죠. 식사가 한창일 때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정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정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친정? 오늘?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사도 끝났고 해서요. 저희 부모님도 뵙고 싶고요.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다, 선영아.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구나.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정자는 찻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다녀와야 하거든. 제사 지냈으니 성묘도 해야지.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산소 다녀오고 나서 제가 친정 가면 안 될까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소 다녀오면 저녁 때가 될 텐데. 그때 또 어디를 가니? 내일 가는 게 어떻겠니? 선영의 얼굴에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죠. 민호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눈치를 봤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은 한적했고 바람은 시원했죠. 정자는 남편 산소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선영도 옆에서 절을 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산소를 다녀온 후 집으로 돌아오니 벌써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고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아, 밥 먹어라. 하지만 방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다시 한번 불렀지만 여전히 조용했죠. 민호가 일어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아, 나와서 밥 먹자. 잠시 후 선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죠. 선영은 식탁에 앉았지만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며느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선영아, 어디 아프니?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정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며느리가 친정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시댁 일정도 중요했습니다. 제사를 지낸 날 산소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자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편하지 않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더 무거운 기분이 들었죠. 창밖으로는 달이 밝게 떠 있었지만 정자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영아, 어디 가니? 선영은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못 간 친정에 오늘 다녀올게요. 정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민호가 회사 가는 날인데. 선영은 가방 끈을 매며 말했습니다. 혼자 다녀올 수 있어요. 버스 타고 갈게요. 정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명절 연휴가 끝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집안 정리도 해야 하고. 선영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부모님 뵙고 싶어요. 명절 내내 시댁 일만 하다가 이제야 시간이 났잖아요.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저녁 전에는 돌아와라. 선영은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자는 딸깍 닫히는 문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불편했죠.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뒤끝이 남는 분위기로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호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어디 갔어요? 정자는 국을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친정 간다고 하더라. 민호는 현관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차로 데려다 줄 걸 그랬네요. 정자는 아들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죠. 민호는 회사에 출근했고 정자는 혼자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방을 정리하는 동안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지만 선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저녁 준비를 시작하면서도 계속 현관문 쪽을 바라봤죠. 6시, 7시가 지나도 선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아. 언제 오니?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정에서 자고 내일 갈게요.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거기서 자고 온다고?
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부모님이 하루만 더 있다가 가래요. 정자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호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남편이 걱정할 텐데. 선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민호한테 문자 보냈어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건방져지는 것 같았죠. 아무리 친정이 그립다지만 남편한테도 제대로 말 안 하고 하루를 더 묵겠다니 말입니다. 저녁 8시쯤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정자는 아들에게 선영이 친정에서 자고 온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민호야, 선영이가 문자 보냈다며? 민호는 핸드폰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냈는데요. 그냥 친정에서 자고 갈게라고만 써 있어요.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좀 이상하구나. 명절 내내 얼굴이 안 좋더니.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이도 친정이 그리웠나 봐요. 이해해 주세요. 정자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이 커져갔죠. 다음 날 오후 선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밝아 보였지만 정자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정자는 거실에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니? 부모님은 안녕하시고? 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계세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자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는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밥상을 차려놓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민호와 선영이 식탁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정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아, 친정 부모님께서 잘 계시니? 선영은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자는 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오가며 눈치만 봤죠.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침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죠. 정자는 며느리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선영은 늘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선영이가 요즘 왜 저러니?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 거니?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선영이가 명절 때 친정 못 간 게 좀 섭섭했나 봐요. 정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산소 다녀와야 해서 그날은 못 간다고 했지. 아예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잖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선영이 입장에서는 제사 끝나자마자 바로 친정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시댁 산소 가는 게 먼저지. 어떻게 그날 바로 친정을 가니? 그게 도리에 맞는 일이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선영이한테 잘 얘기해봐라.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방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지만 정자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만은 들렸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의 차가운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죠. 정자는 며느리에게 말을 걸어보려 애썼지만 선영은 늘 시큰둥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선영의 마음을 풀어보려는 노력이었죠. 상을 차리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선영아, 저녁 먹어라. 오늘 갈비찜 했다. 민호는 밝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갈비찜이요? 우와, 오랜만이네요. 선영도 자리에 앉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선영의 그릇에 갈비를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만들었단다. 많이 먹어라. 선영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갈비를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을 뿐이었죠. 정자는 마음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민호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아, 왜 안 먹어? 어머니가 특별히 해주신 건데. 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요. 정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다오.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선영은 고개를 들어 정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불만이요? 어머니는 정말 모르세요? 정자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뭘 모른다는 거니? 선영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명절 때 제 마음을 전혀 생각 안 하셨잖아요. 전 친정에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산소 가야 한다고 하시고. 정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영아, 그건 시댁 산소에 가는 게 먼저니까 그런 거잖니. 내가 다음날 친정 갔잖아. 선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음날이요? 전 그날 바로 가고 싶었어요. 제사 끝나자마자 제 부모님 얼굴 보고 싶었다고요. 정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영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시댁 제사 지내고 산소도 안 가고 바로 친정을 가겠다는 게? 선영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안 돼요? 제 부모님도 부모님이잖아요. 어머니는 당신 부모님만 중요하세요? 민호가 황급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아, 진정해요. 밥 먹으면서 싸우지 말아요. 하지만 선영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민호도 맨날 어머니 편만 드네요.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아니면 어머니 아들이에요? 민호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선영아, 무슨 소리야. 나는 내 남편이지. 선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 편을 들어주세요. 어머니한테만 잘하지 말고. 정자도 참다 못해 일어섰습니다. 선영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게 예의니? 선영은 정자를 노려봤습니다. 예의요? 어머니는 저한테 예의를 지키셨어요? 제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당신 뜻대로만 하시면서요.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졌죠. 내가 언제 내 뜻대로만 했니? 나는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한 것뿐이야. 선영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요? 어머니한테만 당연한 거죠. 전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민호가 선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제발 그만해. 어머니한테 왜 이래? 선영은 민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이러냐고요? 난 이제 못 참겠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정자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영이 민호의 정강이를 잇는 힘껏 발로 찬 것입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민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민호는 다리를 붙잡으며 신음을 냈습니다. 으윽! 정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발로 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은 떡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선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민호는 다리를 주무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왜 안 돼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내 부모님 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정자는 떨리는 다리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괜찮니? 어디 많이 다쳤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정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은 더 아프다는 것을 말이죠. 정자는 선영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발로 차는 게 어디 있니?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마음을 몰라요. 평생 참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정자와 민호만 남았습니다. 정자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다리를 살펴봤습니다. 이미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민호는 말없이 수저 끝을 만지작거렸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좀 놀란 것뿐이에요. 하지만 정자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폭행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정자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냉찜질을 해주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길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선영이 마음을 더 잘 헤아렸어야 했는데.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며느리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정자는 마음 한구석에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며느리 마음을 좀 더 헤아렸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부부의 싸우는 소리, 선영의 울음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부은 눈으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려서인지 눈꺼풀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민호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 부부싸움 끝에 방에서 쫓겨난 모양이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여전히 소년 같았지만 이마에는 걱정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민호야, 일어나거라. 민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자를 보자 민망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자는 아들의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다리는 좀 어떠니? 민호는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어젯밤보다 멍이 더 퍼져 있었습니다. 보랏빛과 노란빛이 뒤섞인 멍이 정강이를 따라 번져 있었죠.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얼른 씻고 밥 먹어라. 내가 미역국 끓였다. 민호가 세수를 하러 가고 정자는 상을 차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선영이 나왔습니다. 선영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있었죠. 어젯밤에 울었는지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응, 밥 먹어라. 선영은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에 앉자 선영은 민호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밥을 떴죠.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먹다가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제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제 마음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저도 사람인데 매번 참기만 하면 힘들거든요. 정자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 같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도 이해한다. 그런데 선영아,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발로 차면 되겠니?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민호가 맨날 제 말은 안 듣고 어머니 말씀만 따라서 그래요. 민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영아, 나는 내 말도 듣고 어머니 말씀도 듣잖아. 왜 자꾸 그렇게 말해? 선영은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명절 때 왜 제 말은 안 들어줬어요? 전 친정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자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선영아, 그건 순서가 있는 거잖니. 시댁 산소를 먼저 가는 게 도리지. 선영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도리요? 요즘 세상에 무슨 도리예요?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세요?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란다. 선영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아니에요. 요즘은 다 평등하게 사는 거예요. 시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친정도 똑같이 중요하다고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제발 좀 진정해. 선영은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이제 못 참겠어요. 이 집에서는 맨날 저만 참아야 해요. 정자도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는 건 나도 마찬가지란다. 나도 평생 참고 살았어. 선영은 정자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 노릇하시잖아요. 전 며느리 노릇만 해야 하고요.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영아, 나도 며느리였단다. 시어머니 밑에서 30년을 살았어. 그렇게 참고 살다 보면 내 차례도 오는 거야. 선영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싫어요. 전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정자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내가 잘못 산 건가?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 건가? 민호는 어머니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선영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하지만 정자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정자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동네 아주머니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자와 오래 알고 지낸 이웃들이었습니다. 정자 씨, 집에 계셨네요. 정자는 고개를 들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머, 언제 오셨어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하지만 두 아주머니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 씨, 소문 들었어요. 정자는 빨랫감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문요?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느리가 민호를 발로 찼다면서요? 그것도 어머니 앞에서요? 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벌써 퍼진 걸까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냥 부부싸움이었어요.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부부싸움이라고 해도 발로 차면 되나요? 요즘 며느리들 정말 버릇 없어도 한참 버릇 없어요.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집안일을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어지는 건 창피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영이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을 거예요. 아주머니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정자 씨,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며느리가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발로 차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한참을 더 떠들다가 돌아갔습니다. 정자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다는 사실이 정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온 정자였습니다. 이웃들에게 늘 예의 바르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며느리에게 당한 불쌍한 시어머니로 비춰지는 것 같았죠. 정자는 마당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정자는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밥 먹어라. 민호는 지친 얼굴로 앉았습니다. 회사 일이 힘든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정자는 국을 떠서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동네 아주머니들이 왔다 갔어. 민호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무슨 일로요? 정자는 숨을 길게 내뱉으며 시선을 창밖에 두었다. 소문이 났더라. 선영이가 너를 발로 찼다고.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난 거죠?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아마 누가 봤거나 아니면 선영이가 밖에서 누구한테 얘기했거나. 민호는 밥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진 듯 했죠. 정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이러다가 내 체면만 깎이는 거 아니니? 선영이한테 잘 얘기해봐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영이가 말을 안 들어요.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 틀어박혀 있고 아들은 이렇게 지쳐 있고 자신은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죠. 정자는 밥을 먹다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민호는 집과 회사를 오갈 뿐이었습니다. 정자는 혼자 밥을 지어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어느 날 오후 정자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채소를 고르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김정자 씨 아니야? 며느리한테 당했다는 그분. 맞아, 들었어. 며느리가 아들을 발로 찼대. 그것도 명절에 친정 가겠다고. 요즘 세상 참 돌아가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정자는 채소를 집은 손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장바구니를 들고 황급히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을까요?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선영이 거실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크게 떠들고 있었죠.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맨날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고. 정자는 숨을 죽이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응, 명절에 친정 가려고 했더니 시댁 산소 먼저 가야 한대. 나보고 참으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해? 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한테 시댁 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아. 민호도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야.
정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선영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선영은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정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선영은 민망한 기색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자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밀려왔죠. 저녁이 되어 민호가 돌아왔을 때 정자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민호야, 선영이가 친정 어머니한테 시댁 욕을 하더라. 민호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요? 뭐라고 했는데요? 정자는 한숨을 쉬며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선영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내가 말해봤자 더 싸우기만 할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선영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방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선영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뭐가 어때서요? 제 엄마한테 제 속마음 말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래도 시어머니 욕을 하면 안 되잖아. 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정말 옛날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죠.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밥만 먹고 일어나 회사로 나갔고 민호도 곧 집을 나섰습니다. 정자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점심때쯤 정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민호 어머니 되시나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자는 자신을 선영의 어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사돈댁이시군요. 선영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댁, 우리 딸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영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댁, 우리 딸 좀 이해해 주세요. 애가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정자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사돈댁, 그래도 남편을 발로 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영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우리 애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돈댁도 좀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연하게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선영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절에 친정 좀 가게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정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돈댁, 시댁산소를 먼저 가는 게 도리 아닙니까? 선영의 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리는 무슨 도리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언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전화는 서먹하게 끊어졌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선영의 어머니와 통화를 끝낸 후 정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댁마저 며느리 편을 드니 세상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정자는 가슴이 답답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저녁 무렵 선영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선영은 거실을 지나가다 정자를 힐끗 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정자는 속이 쓰렸지만 참았습니다. 민호가 돌아오고 세 사람은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밥을 먹는데
정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오늘 내 어머니한테 전화 왔더라. 선영은 숟가락을 든 채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요? 정자는 대답 대신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래, 내가 힘들어한다고 하시더라.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전화했거든요.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요.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시댁일을 친정에 말하는 게 좋은 일이니? 선영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전 누구한테 말해요? 어머니한테는 말해봤자 이해 안 해주시잖아요. 정자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아, 내가 언제 이해 안 해줬니? 나는 내가 친정 가는 것도 찬성했어. 다만 순서가 있다고 말한 것뿐이야. 선영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순서요? 그 순서가 맨날 시댁이 먼저잖아요. 제 친정은 언제나 뒷전이고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영아,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제사 지낸 날은 아버지 산소에 가는 게 맞지. 선영은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똑같네요. 맨날 어머니 편만 들고. 민호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하는 거야.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맞는 말이요? 당신들한테만 맞는 말이죠. 전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떨구고 민호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선영은 아예 식사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고 민호는 중간에서 지쳐갔습니다. 정자는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죠.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퇴근하자마자 정자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정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선영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나 이제 못 살겠어. 이혼하자. 정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영이가 오늘 회사에서 문자 보냈어요. 집에 안 들어온대요. 정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디 갔는데? 민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친정이요. 짐도 싸서 가져갔대요. 정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것 같았죠. 민호야, 다 엄마 때문이구나. 엄마가 잘못했어. 민호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자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에 가지 않고 선영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정자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민호는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혼자 가볼게요. 어머니가 가시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정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나간 후 정자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시계를 보며 민호를 기다렸지만 시간은 더디게 흘렀죠. 오후가 되어서야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됐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이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장모님이 나오셔서 당분간 좀 떨어져 있자고 하시더라고요. 정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떡하니? 정말 이혼하는 거니?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정자는 아들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다 엄마 때문이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친정에 있었고 민호는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선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죄책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느 날 밤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죠. 정자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선영이를 만나고 올게.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더 싸우기만 할 거예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가서 사과할 거야.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할게.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정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며느리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 엄마가 사과하면 선영이도 마음을 풀 거야. 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다음 날 정자와 민호는 선영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마음은 복잡했지만 아들의 결혼 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선영의 친정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의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사돈댁? 정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돈댁, 선영이 좀 만나고 싶습니다. 선영의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에서 선영이 나왔습니다. 선영은 정자를 보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어머니는 왜 오셨어요?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단다. 선영은 팔짱을 끼고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선영은 정자의 사과를 듣고도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진심이세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내가 친정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선영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뭐해요? 이미 다 끝났는걸요. 정자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선영아,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민호도 너 없이는 못 산단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요. 평생 참고 사는 건 싫어요.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달라질게. 내 말도 들을게. 제발 돌아와 다오. 선영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댁, 우리 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좀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정자는 선영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돈댁, 하지만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제발 선영이를 보내주세요. 선영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은 좀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로 머리 좀 식히고요. 정자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정자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선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돌아와라. 엄마가 빈다. 선영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정자는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옛날 사람이었어. 앞으로는 내 말도 듣고 내 마음도 헤아릴게. 제발 우리 민호 곁으로 돌아와 다오. 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정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정자는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돌아올 거니?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말해봐라.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친정도 시댁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명절 때도 공평하게 시간을 나눠주시고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선영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살고 싶어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마. 민호가 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영아, 그럼 집에 가자. 제발. 선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돌아갈게요. 정자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의 어머니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래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죠. 선영은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무겁고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죠. 뭔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선영은 짐을 방에 풀었습니다. 정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선영이 부엌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자는 놀라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내가 피곤할 텐데.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했지만 그래도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밝은 표정으로 밥을 먹었고 선영도 조금씩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정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죠. 선영아, 반찬 좀 더 먹어라. 정자가 선영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선영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는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고 정자도 며느리의 눈치를 덜 보게 되었죠. 민호는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 친정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정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부모님께 문안 드리고 오너라. 선영은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괜찮으세요?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내 부모님도 보고 싶으실 테니까. 선영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말이 되자 선영은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선영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은 정자에게 친정에서 가져온 반찬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보내신 거예요. 정자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사돈댁께 고맙다고 전해다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선영은 친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정자는 웃으며 들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정자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던 일이 떠올랐죠. 정자는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댁 산소를 먼저 가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 옛날 방식을 고집한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었을까?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정자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씁쓸했지만 집안이 평화로워진 것에 감사했죠. 며칠이 더 지나고 정자는 선영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자신이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정자도 며느리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려 애썼죠. 하지만 정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자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영희였죠. 두 사람은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그래. 며느리 문제로 좀 힘들었는데 이제 좀 나아졌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정자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명절에 친정 가려던 며느리와의 갈등, 며느리가 민호를 발로 찬 일, 이혼 소동, 그리고 자신이 무릎 꿇고 사과했던 일까지 모두 말했죠. 영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자야, 내가 무릎까지 꿇었다고?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 결혼 생활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자야,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했어? 시댁 산소 먼저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정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변했다지만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지. 며느리가 남편을 발로 차는 게 말이 되니? 그걸 내가 사과해야 해? 정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렸는데. 영희는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야, 내가 너무 착해서 탈이야. 평생 참고 살더니 이젠 며느리한테까지 무릎 꿇고 있네. 정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집안이 평화로워졌어. 그걸로 됐어.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진짜 평화니? 내가 일방적으로 참는 게 평화야? 정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의 말이 가슴에 박혔죠. 집에 돌아온 정자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쉽게 굴복한 것일까?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설날이 온 것이었죠. 정자는 또다시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선영도 부엌에 나와 도왔습니다.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나았지만 정자는 여전히 뭔가 불편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오늘 아버지 산소에 다녀와야 하지 않겠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선영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갈등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았죠. 산소를 다녀온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선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 친정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선영은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는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죠. 다음 날 선영은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며칠 후 또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친정에 갔습니다.
정자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자주 친정에 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정자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선영이가 요즘 친정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니?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친정도 시댁만큼 중요하게 대하라고 하셨잖아요. 정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이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자주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좀 많은 거 아니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선영이한테 말해볼게요.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됐다. 엄마가 참을게. 정자는 또다시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쌓여갔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정자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 좀 힘들어. 영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자는 최근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친정에 가는 일, 자신이 또다시 참고 있는 일을 말이죠.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자야,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한 게 이런 결과를 낳은 거야. 며느리가 이제 내 위에 올라앉은 거지. 정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자야, 내 목소리를 내야 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전화를 끊고 정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었죠.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기로 말이죠. 다음 날 저녁 선영이 또 친정에 가겠다고 말했을 때 정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요즘 친정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니? 선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친정도 중요하게 대하라고 하셨잖아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했지. 근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좀 많은 것 같구나. 내 집은 여기잖니.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정자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엄마도 너한테 양보했어. 근데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가족이면 서로 배려해야지. 선영은 화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안 변하셨네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영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가 좀 조절해야 하는 거 아닐까? 선영은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편이네요. 정자는 일어나서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엄마는 내 편도 아닌 우리 가족을 위해 말하는 거란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한쪽만 참는 건 가족이 아니야. 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갈등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칠에 걸쳐 세 사람은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입장을 말했죠. 결국 세 사람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명절에는 시댁과 친정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고, 평소에는 한 달에 2번씩 각자 친정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정자도 자신의 친정에 가기로 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손주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영과의 관계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하나 알려줄게. 가족이란 건 한쪽만 참는 게 아니란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맞춰가는 거야. 그래야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손주는 정자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정자도 따라 웃었죠.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진짜 평화는 한쪽만 참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맞춰갈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걸 배웠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